최근 몇 년간 식단에 대한 이야기와 트렌드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케토제닉 식단, 비건, 팔레오, 클린이팅 등 각종 식단이 그 이름을 내걸고 자신들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선택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퍼져나가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예를 들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지방 섭취를 크게 늘려서 체내 대사를 바꾸는 방법이다. 이 식단은 특히 빠른 체중 감량과 에너지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과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는 만큼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비건 식단은 윤리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선택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비타민 B12, 철분, 단백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비건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은 건강보조제를 추가로 섭취하거나 직접 엄격하게 영양을 계산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팔레오 식단은 구석기 시대처럼 먹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대식 식품 산업과의 타협이 불가피하여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은 팔레오 식단이 선사시대의 식단을 과장하거나 오해한 것이라며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하기도 한다. 클린이팅은 식재료를 최대한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대중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지나치게 엄격하게 지킬 경우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대체 식단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식단을 맹신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균형 잡힌 식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나이 등을 고려하여 조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무엇보다 세상에 만병통치약은 없듯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식단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유행하는 건강 대체 식단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식이 가장 좋을까? 중요한 것은 각 식단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변화인지 판단한 뒤 본인의 생활 습관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다. 때로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결국 독립적인 정보 토대 위에서 신중히 선택하고 조절하는 자신의 판단이 가장 믿을 만한 길일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거울을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앉아있을 때마다 두툼하게 접히는 뱃살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물론 누군가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나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헬스장에 가는 것도 매일 땀 흘리는 것도 나에게는 너무 힘들게만 느껴졌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내가 도전한 것은 식단 조절이었다. 인터넷에는 정말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었지만 나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방법을 찾고 싶었다. 먼저 매일 아침마다 먹는 토스트와 잼을 얇게 썬 오트밀과 견과류로 대체해보기로 했다. 달콤한 것 대신에 꿀 한 스푼을 넣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했다. 점심에는 가벼운 샐러드나 닭가슴살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끔은 친구들과의 외식도 있었고 그럴 때면 피자나 파스타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신 그 다음 식사에서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다. 식사양 조절도 신경 쓰기 시작했다. 접시의 사이즈를 작게 바꾸어서 처음부터 많은 양을 먹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음식을 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을 들였다. 밥을 먹은 후에는 항상 10분 정도 산책하면서 소화를 돕고 칼로리 소모를 늘리려고 했다. 다음으로 시도한 것은 간헐적 단식이었다. 하루에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고 8시간 동안만 먹는 방법이었다. 처음엔 조금 힘들었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다. 간헐적 단식은 내 몸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줄여주고 소화를 쉬게 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초 대사량을 높이고 식욕 조절 호르몬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하루 7에서 8시간은 자려고 노력했다.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가벼운 활동도 하루 일과 속에 스며들게 했다. 정신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다이어트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이뤄지진 않았다. 그저 꾸준히 하고자 하는 마음과 조금씩 변화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 나를 이끌었다. 몇 개월이 흐른 뒤 나는 다시 거울을 보았다.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고 그 자체로 큰 자부심을 느꼈다. 결국 운동 없이도 충분히 뱃살을 뺄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나는 새롭게 얻은 생활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나누며 작은
변화가 만들어내는 큰 결과를 강조하고 싶었다. 세 번째 이야기 건강하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무게를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삼시세끼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복 상태였던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제공하여 에너지를 충전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줄 수 있는 식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는 다량의 섬유질이 함유된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 또는 두부, 그리고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견과류와 베리를 올린 오트밀, 채소와 함께 먹는 야채, 오믈렛 또는 아보카도, 토스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점심시간은 우리가 활동적인 오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에너지를 보충하는 식사로 중요합니다. 점심에 집중할 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입니다. 통곡물 밥이나 현미밥은 좋은 탄수화물의 공급원이 될 수 있으며 생선, 닭가슴살 또는 두부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은 샐러드를 곁들이면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식을 피하면서도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음식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저녁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신선하고 가벼운 식단으로 특히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은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야채 스프나 채소가 가득한 샐러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숙면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삼시세끼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팁은 지나치지 않게 수분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마심으로써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체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습관은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도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건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매 식사를 준비할 때마다 신중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습관은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더 즐겁습니다. 가족, 친구와 함께 건강한 식사를 즐기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하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즐거운 건강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삼시세끼 건강하게 먹는 법을 실천해 보세요. 네 번째 이야기, 오랜 시간 동안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온 나는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날은 모든 피곤함이 극에 달해 일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숙면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좌절할 수만은 없는 법. 몇 년 동안의 연구와 시행착오 끝에 나는 나만의 특별한 휴식 요령을 개발하게 되었다. 첫 번째 요령은 바로 자연과의 조화였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수 있다. 하루 중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 공원 혹은 자연과 가까운 곳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자연이 주는 치유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내 몸과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고 그 결과 밤에 깊이 잠들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루틴화된 취침 전 습관을 가지는 것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내 몸의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켰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것과 같은 작은 습관들이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따뜻한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또한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보았다.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에 좋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잠자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음악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나는 편안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하곤 했다. 이 소리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깊은 잠에 취하게 도와주었다. 특히 빗소리나 파도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는 나에게 엄청난 위안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였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는 시간이 하루의 마무리로서 더없이 좋았다. 오늘 하루의 작은 성취나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다. 이는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모든 요령들이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나는 수면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느꼈다. 내 경험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여러분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더 깊은 휴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작은 변화들이 쌓여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젊은 운동선수 지우는 무리한 훈련 스케줄을 소화하느라 몸이 지쳤다. 그의 목표는 다음 달에 있는 중요한 시합에서 우승하는 것이었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피로회복제를 먹고 활력 충전 음료를 마셔도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것은 다름 아닌 수면이었다. 그는 자신의 피로를 간과하던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을 거두던 그는 항상 바빴다. 학업과 운동,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하느라 잠자는 시간을 아끼곤 했다. 당시에도 그는 왜 항상 피곤했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는 수면이 얼마나 신체 회복에 중요한지 깨달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팀의 감독님이 지훈을 불렀다. 지훈아, 최근에 내 퍼포먼스가 눈에 띄게 저조하던데 무슨 문제라도 있니? 지훈은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감독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수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신체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수면을 통해 근육이 재생되고 신경이 안정되며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이 생긴단다. 지훈은 감독님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그날 밤 지훈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오랜만에 푹 잔 그는 다음날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다. 눈을 뜨자마자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그날 훈련장에서 지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높았고 동작도 매끄러웠다. 마치 체내 에너지를 리셋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지훈은 이후로 수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하루 일정을 다시 짜고 수면 시간을 확보했다. 그로 인해 신체 회복 속도가 빨라졌고 머리도 맑아져 집중력이 향상되었다. 시합 당일 지훈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며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다. 마침내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은 그는 깨달았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필수 요소라는 사실을. 지훈은 그 이후로도 수면의 중요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피력하며 모든 이가 충분히 자도록 격려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수면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누구에게나 쉬운 길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모두가 충분히 자고 건강하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녀는 모든 이들이 충분한 수면을 통해 건강과 목표 모두를 얻기를 바랐다. 이렇게 지훈의 이야기와 수면의 중요성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